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자, 다우는 꽤 빠졌죠. 0.6% 정도 하락했고, S&P 500은 0.33% 정도 하락, 나스닥은 그나마 제일 덜 빠졌는데 0.2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얘기들 그런 쪽에서 조금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우려감들. 실제로 지금 저쪽 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요. 캐나다 같은 국가들 이런 쪽에는 관세를 35%를 부과했습니다. 이거 1차로 4월 달에 4월 초에 관세 부과했던 거 그거보다도 더 올라간 수치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기준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그런 쪽으로 말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 50% 때렸었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관세 135%를 때렸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이거 이상 관세를 때린다고 의미 없는 거죠, 이거는. 그때도 제가 제 채널에서 얘기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TV 방송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린 것 같고요. 이 130% 이렇게 때리면요. 그 위에서는 뭐 200%가 되든 1000%가 되든 물건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지금 중국의 관세가 몇 프로입니까? 이게 30%인가 35%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30%로 저 했을 텐데 지금 중간에 관세 한번 확 내린 적 있죠. 이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중국이 히토류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히토류 니들한테 수출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낮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만만한 상대들을 또 지어패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은 50%를 때렸죠. 브라질 관세 50% 때리고 일본은 그 관세 서한 보낸 거요. 저 4월 초에 보냈을 때는 24%에서 25%로 올려버렸죠. 우리나라는 25 그대로인데 이 일본이 참 짜증 날 것 같아요. 이시바가 참 짜증 날 것 같은데 막 그 트럼프한테 황금 투구도 막 저 선물하고 그 저 취임하기 전부터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막 가서 막 아부 막 떨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일본은 야 이거 우리가 왜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 8월 1일부터 관세를 시행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막 저기 가서 저 지금 협상 중인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 이거 빨리 협상하는 게 좋은 건지 뭐 늦게 협상하는 게 좋은 건지 트럼프한테는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러면서 뺏어낼 거 다 뺏어내고 우리도 줄 거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신이 뭐 서로 믿고 하는 거 이거 트럼프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아부하고 막 그랬는데 관세 오히려 1% 올려버리고 캐나다는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합니다. 자, 그 우방들이 있어서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트럼프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생각은 하고 있겠죠.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됐고 그건 그거고 나는 관세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 같아요. 이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관세를 그렇게 부과를 안 하고는 안 될 거예요. 어디서든지 저 돈을 이렇게 걷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뭐 좀 있으면 부채 한도 또 이제 미국이 돈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부채 한도 상향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 이 미국이 부채를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지금 이번에 트럼프 말로는 BBB 법안, 뭐 크고 아름다운 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뭐 저 친환경 쪽 이런 쪽은 깎았는데요. 뭐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 줄이고 막 그랬는데 다른 쪽 대부분의 법안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 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뭐 채권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부채 한도에 막혀서 조금 어렵죠. 물론 뭐 부채 한도야 의회를 통해서 늘리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2조 달러 정도 이 정도 채권을 찍어야 되는데요. 2조 달러 정도를 찍어야 되는데 자 연간 뭐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 정도를 찍어야 되는데 채권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 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부채 한도에 막혀서 그래요. 자,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이거 상반기에 채권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한도 늘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채권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채권이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쏟아질 테니까 이 부분이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채권 관련해 갖고는 이해를 제일 쉽게 하려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애우셔도 됩니다. 채권 금리, 즉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하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채권을 많이 찍으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럼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하반기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뭐 요거도 하반기 미국 시장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 뭐 요거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또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 당장 이번 주 시장만 보게 되면요.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반응을 했죠. 자, 이거 트럼프가 타코라는 거,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뭐 트럼프는 항상 나중에 되면 닭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도망간다 이런 거예요. 트럼프를 조롱하는 겁니다. 뭐 전에 4월 달에 관세 확 밀어붙였다가 또 물러나고 그랬던 거를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타코가 이번에는 반복될까? 요거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복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복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아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국채금리가 치솟아 버리니까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좀 물러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국채금리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겉보기에는 조금 그나마 안정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된 이유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을 추진한다라니까 거기에서 미국 채권 수요가 좀 발생될 수 있고 미국 대형은행들 규제를 풀어갖고 미국 국채를 좀 더 사게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표면상으로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는 뭐 또 8월 달 되면 또 유예할게 이렇게 할까? 야, 이번에는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이 시장에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전부 다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낮아졌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족하고 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부분, 또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크게 머지않은 미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거는 미국의 CPI가 있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CPI는 지금 트럼프가 맨날 파월을 들고 깨잖아요. 파월은 너무 늦다. 느림보 파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야, 너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 맨날 이렇게 압박하고 그런 이유가 야, 물가 안 올랐잖아. 그러니까 금리 내려야지 니는. 그런 논리인데요. 미국의 CPI 이번에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이 쟤네들 미국 물가가 안정돼 있는 거는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2월 달, 3월 달 이럴 때 4월 달부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떠들어대니까 물건들을 미국 기업들이 수입을 잔뜩 해갖고 창고에다 잔뜩 쌓아놨죠. 잔뜩 쌓아놨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의외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뭐 저 4월 달부터 기본관세는 부과됐지 않습니까? 기본관세는 부과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창고가 이제 비었으니까요. 이제는 또 물건을 재놔야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저 7월 달에 들어오는 물건들 요런 것들은 2월 달, 3월 달에 들어온 물건보다 4월 달 이후에 들어온 물건들은 좀 비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때 쌓아놨던 물건으로 팔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건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은 이때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8월부터 관세를 진짜로 그렇게 때려버리면 8월 달부터 들어온 물건들은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또 구리에 대해서도 부과하죠. 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철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만들어서 파는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철강만 하더라도요. 이 미국의 저 셰일가스 업체들 뭐 이런 쪽들도 원유 채굴 하는 기업들이요. 걔네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철강이. 땅 뚫고 뭐 거기다가 설치해 갖고 하려 그러면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새로 시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유가의 상승 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정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좀 더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들이고 화요일 날 CPI 숫자만 보면요. 전월 비해 갖고는 전월이 근원 물가도 0.1이었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도 0.1이었습니다. 똑같이 0.1%였어요. 근데 헤드라인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0.3 정도가 이번 달에는 전월보다 올랐을 거다.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요. 또 근원 물가 역시 마찬가지 0.3% 정도가 올랐을 거다라고 예상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월 비 말고 전년 동기 비해 갖고는 지난달에 2.4%가 나왔어요. 2.4%가 나왔는데 지금 각 기관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낮은 곳은 2.6 정도, 높은 곳은 2.7 정도 그 정도를 예상치로 보고 있어요. 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7월 달부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번에 발표한 거. 자, 그러면 이번에 일회성이고 말면 괜찮아라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겠지만요. 8월 달부터 관세도 부과되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8월 달 물가는 좀 더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물가가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눈높이가 낮아진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뭐 근데 요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CPI가 좀 높게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CPI가 그렇게 좀 높게 나오고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것 같으면 시장은 조정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미국 쪽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쪽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 작년에 워낙 바보짓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 회복하고 지금 회복한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 정치 쪽에 신경을 쓰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작년에 계엄 사태 있고 난 다음에 정치 쪽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됐었는데요. 자, 이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라는 게 시장에도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는데, 자, 뭐, 지금 이제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게 있죠. 제가 썸네일에 쉬어가도 좋다. 아니, 쉬어가야 좋다. 이렇게 썸네일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물극필반이란 얘기가 있죠.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극에 달해갖고 반전이 생기면 크게 반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극에까지 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작년에 보십시오. 자, 작년에 이렇게 여기 작년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이때 24년도 이때 고점 찍고 계속 밀려갖고 작년 초보다도 밀려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는 가주면 좋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캔들도 보시게 되면, 그, 금요일 날 3216포인트 고점 찍었네요. 장중에 오전장에 아침장에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윗꼬리 달고 쭉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의 기운들 요런 것들도 감지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뭐 그다음에 또 자사주 소각 뭐 요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저 얘기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호재성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좋은 모습들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올랐으면 자, 2284포인트에서 321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불과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93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좀 쉬지 않겠어요? 자, 무턱대고 많이 올랐으니까 쉰다. 요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 상황을 좀 보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수급이야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수급은 외국인들 수급은 요건 중장기로 보는 거니까 뭐 조정받아도 다시 갈 거야 이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한 1527억 정도 외국인들 저기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했어요. 자, 그리고 목요일이 만기 날이었었죠. 10일이 만기 날이었는데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옵션 수급이 좀 그래요. 옵션 수급이 이런 수급입니다. 지금 뭐 요거는 만기 날이니까 목요일은 77억은 빼고 금요일 날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128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자, 이거 하루 만에 128억 매도하는 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자, 뭐 떨어지면 더 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콜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근데 풋 매도라도 많으면 뭐 좀 덜하죠. 근데 풋옵션은 마찬가지 매도인데 7억밖에 매도를 안 쳤어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매도 13억 매도.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은 100억을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더 위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콜매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그 반대편에서 있는 외국인들은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포지션에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는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대략 제가 생각하는 조정 폭은 있지만,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피보나치 수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해드리면요, 또 이상한 댓글들이 달려요.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건 아니죠, 솔직히. 무서운 건 아니지만 짜증나면 제가 방송을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조정은 뭐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정받는다고 시장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또 좋은 시장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넉넉히 있다가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선하기 전에 그때 뭐 4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때 AI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뭐 가을부터 로봇 그때 좀 뭐 시장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잘 그쪽으로 구축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올해. 근데 이쪽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제 채널에서 올려드린 솔트룩스만 하더라도요, 그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22,000원, 23,000원에 사서 5만원 넘었을 때 원금 회수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물량이 더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이 장에서 낸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마이너스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조정받는 구간이 온다라면 지금 핵심이 되는 쪽들, 이런 쪽들, 핵심이 되는 쪽이라면 정부 정책하고 관련이 많은 쪽들, 이런 쪽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뭐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